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부추 농사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평택에서 이제 정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좀 하고 있고요.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천이나 가남 쪽에는 제가 이제 가지 육묘를 많이 공급해 갖고 이쪽에 와서 제가 이제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 모시고 이제 부추 교육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추 농사가 그래도 다른 농사보다 돈이 되는 농사거든요. 또 연료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우스 농사를 하시더라도 이제 촉성 재배가 아니라 이제 비가림 재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만 잘 하시면 그 다른 농사보다는 이제 이 농사가 괜찮다. 그래서 이제 부추 농사 오늘 우리 사장님들하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추 다 하우스죠? 그 반촉성. 네. 한 동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150평 기준? 연초 수익이? 연간? 평당 수익을 냈을 때 한 10만 원 해요? 한 7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만 원 농사 한번 지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 흥농 4종 세트 농법이라 해갖고 양동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부추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많이 설명하거든요. 꼭 이게 부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밑거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엑스칼리버는 이제 종자처리나 이제 관주처리하는 데 들어가고 있고, 에어페백은 이제 식물성 추출물인데 이게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갖고 이제 잘 크게 해주고요. 요건 이제 그 무름병이라든가 입금 마른병 했을 때 농약 줄 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우리 적용만 하시면은 이제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까지 숙기 단축까지 가고요. 오랫동안 이게 잘 됩니다. 이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양동에서 이제 부추 농사를 지시는데 이 소를 한 100여 마리 키워가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농사를 아주 잘 하십니다. 근데 이 소를, 금년에도 부추 가격이 좋아 대박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요때쯤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습도, 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사장님들이 요때 부추 컷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할 때 이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꼭 부추가 첫 번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쌀 때 수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걸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이 부추 농사 어떤가요? 잘 됐죠? 이 부추 농사는 이 끝에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해야죠. 이 끝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키로당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은 이 끝 다 버리면 인건비는 고빌로 들어가고 가격은 이제 4,000원, 5,000원. 이 요즘의 농사는 이제 상품하고 중품하고 가격이 반입니다. 이 농사를 잘 하셔야 되고, 이 끝 하면은 그거 수확하는데 또 일일이 작업하는데 또 어렵죠. 그래서 이 pH하고 EC가 부추 농사를 좌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기는 뭐 4월 달쯤 하니까 토양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해서 이 pH하고 EC를 한번 검사를 해 갖고 많으면 주지 말고 모자라면은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부추값은 한 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키로당입니다. 8,000원 가는데 어쩌고 난감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게 이끗해갖고 이렇게 되죠. 요즘에 부추 가격이 밀양이라든가 김해 쪽에는 부추가 키로당 좋은 거는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씩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노지에서 해도 비쌀 때 5,000원 갈 때도 있잖아요. 3,000원 갈 때도.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 잘라서 버리고 다시 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쌀 때 수확하고. 여기 한 번 일로 끝나면 되는데 이 미발효된 퇴비가 많이 들어가면 다음 짜게까지 2번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제 발효된 퇴비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부추 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제일 문제죠. 부추 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추 농사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끝이 타는가? 매년 탑니다, 매년.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셔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환기, 온도, 습도, 미숙 대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 온도, 습도 요 제어 장치만 잘 할 줄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과잉 보호했다가 날 뜨거워 버리면은 확 열어버리니까 잘 자랐던 부추가 이 끝이 그냥 바람 맞아갖고 다 끝이 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가스가 안 나와도 이 환기 때문에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됐을까? 돌이켜보면은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나? 이제 땅을 살려야 되고, 가뭄 관주 이걸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1000평 농사 갖고 2배 농사 지시면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뭐 3000평, 2000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단일 면적당 이제 수량 싸움입니다. 수량 싸움. 이제 고품질 수량 싸움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2배 농사 짓는 거, 가격도 남보다 이제 2배 더 받는 거, 요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죠. 부추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거 괜찮잖아요. 여기 상품, 품질, 수량 이렇게 되면 수량이 엄청 많이 나오죠.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상품절하죠. 이것도 잘라버려야 되죠. 또 키워야 되죠. 이때는 한 단에 10,000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때는 두 번째 자르면은 한 7, 8,000원 가격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된다. 가는 곳마다 가락동, 대구, 부산 다 1등이 돼야죠. 여주 부추도 이렇게 되죠. 이 부추 어떻습니까? 잘 됐죠? 우리나라에서 가격 제일 잘 받는 데가 여기입니다. 하동. 땅세미 부추. 요즘에 밀양 이쪽에서 아주 그 양반들 요새 신바람 났어요. 키로당 8,000원, 10,000원씩 받으니까 지난해보다는 이제 수량이 떨어지는데 올해 날이 계속 비 오고 흐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 거 갖다 쓰신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부추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오늘은 좀 생각 좀 바꿔보실 거죠? 예? 꼭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추 농사 잘 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죠. 부추는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죠. 들이갖다 써도 부으면 되는 줄 알고 여기다 미숙 대비 소똥, 닭똥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하면은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이 선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투자를. 근데 제가 이제 이 선투자를 해라고 그러면은 농가들은 들어갈 때는 아깝고 나올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투자를 좀 확실하게 해주십사 이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변화하는 이제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요즘에 이게 다 키워드 아닙니까? 모든 작물이 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하고 완숙 대비, 파종 시기, 수분, 배수 관리, 가뭄, 습해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부추 농사 재배 기본 조건이 있죠. 부추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우리 사장님들 기술 20%밖에 없습니다. 이 토양만 잘 가꾸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물 주고 환기시키고 커피 깁죠. 약 주고. 그래서 이 토양 관리가 안 돼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농사도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 아니죠. 농사도 과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적정 시비, 완숙 대비, 파종 시기, 수분 이런 것들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요게 잘 되면은 부추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면 상품성 있는 부추를 갖다가 2배 생산하는 거죠. 2배. 그래서 오늘 꼭 2배 농사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2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배라는 건 상품성에서 2배, 수확량에서 2배. 이렇게 되면 4배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 바위 틈에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제가 이거 사진을 찍은 건데, 요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 때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누긴다. 제가 왜 이거 썼을까요? 거름이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가스 피해 안 받습니다. 덜 자라서 그렇지. 분열이 덜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위돌에 있는 소나무는 바위 틈에 있는 이슬, 미네랄 먹고 큽니다. 미네랄 먹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실까요? 이 퇴비, 이거 잔뜩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이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쌓아두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건드리면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퇴비를 쓰더라도 발효를 잘 시켜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톱밥이라든가 볏짚이라든가 하고 수분이 60% 정도 맞춰주고 뒤집어줘야 됩니다. 뒤집어줘. 안 뒤집어주면 이거 1년 12달 가도 안 썩습니다, 이게. 퇴비는 건드리지 않으면 또 냄새도 안 나죠. 건드리면 막 냄새. 그러니까 이 퇴비를 갖다가 부추 잘라고 이제 묵초 잘라내고 이제 봄 되면은 부추가 안 보이도록 갖다가 깔죠. 몇 가루? 풀 나오지 말라고. 근데 풀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부추까지 이 끝이 다 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이제 잘라내고 두 번, 세 번째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 내 팔자 아모니아 가스로 이렇게 식사한다. 제가 김해 갔습니다. 김해.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이 미스테빌 갖다 넣어갖고. 그래서 제가 마침 차에 실렸던 게 있어갖고 이걸 엑스칼리버하고 땅 살리기 이거 그냥 엑스칼리버만 처방해줬죠. 그때는 땅 살리기는 갖고 간 게 없어서. 이게 이제 미스테빌 질소가 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흥농사정세뜨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에다가 두실 때는 요게 그냥 다른 탭이 안 쓰시면 10평에 하나 놓으시면 돼요. 10평에서 15평. 하우스에다가. 그러면 다른 탭이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게 한 6개월 갑니다. 6개월.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만 만나면 부실부실해져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스가 없고요. 요 엑스칼리버를 갖다가 한 동에 하나씩 관주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땅 살리기 놓고. 요게 이제 뭐가 잘 되냐면 질소 고정을 시킵니다. 질소 고정. 콩의 뿌리옥박탈리에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문제되는 연작장애를 해결합니다. 작물에 관계없이. 그래서 요거 해주고 나와 갖고는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주니까 입이 섣버리고 엽색이 짙고 물음병, 입끝마름병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정세트 농법을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다가 추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부추 재배 기술은 이제 우량종자, 종자소독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이제 모를 기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72구에다가 종자를 파종해갖고 30일 내지 35일 있다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새로 심는 분들도 계신가요? 다 심어놓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요거 잘해주시고, 이 토양산도가 pH하고 EC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모르죠. 토양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추는 양분 공급이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이 끝이 덜 타고요. 이 완숙 대비 쓰고 평해충망,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온도, 습도, 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부추가 10,000원씩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겨울철에 햇빛이 없어서 갖고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엽색도 짓질 않고 그래갖고 이렇게 된다고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그나마나 제거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 농사를 지실 때 이게 이렇게 이제 모를 부시는 분들 72구에다가 뭐 7, 80개씩 모를 이렇게 부시는 분들은 이 모종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종자에다가 이걸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버무려서. 요거 하나 가지면 종자 400g짜리 한 15개 정도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발화도 잘 되고 이게 오랫동안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도 보호받고 그리고 나와갖고 나가기 전에도 물을 한번 주시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나가서 몸살도 안 내고 이 분월이 잘 돼요. 이 부추는 심어놓고 당년에 자를 수 있습니다. 이게 분월이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나 밀양 쪽에는 4월 달에 정식 해면은 10월 달에 이제 부추 첫 번째 잘라요.
수확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분할이 잘 되고요. 벼농사 지시는 분들은 되게 기가 막힙니다. 벼씨 40kg에다가 침종할 때 침종해서 쓰게 되면 모판에서 뜸며 곰팡이도 없이 이게 나가서 몸살도 안 하고 한 달 안에 물떼기 할 수 있고요. 벼빌 때까지 갑니다. 이게 효과가. 그래서 이제 벼농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토양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가뭄방지제를 쓰게 되면은 이게 훨씬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100평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제 하우스에 무슨 가뭄방지제냐고 그러는데 하우스에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요. 이게 이걸 주게 되면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좋고요. 이 쌀래기 같은 이 입자가 물을 만나면은 500벨로 불어갖고 뿌리의 통기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배수도 잘 되고 그리고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추가 됐든 부추가 됐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길래 좀 설명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토양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토양 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센터에 가서 하게 되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그래서 7가지에 따라서 이제 진단에 따라서 모자란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 주지 말고요. 토양 개량을 해야 될 경우는 이제 석회를 갖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토양 검사를 하면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토양 검사? 갖고 계신 분? 부치에? 예? 근데 이제 pH는 괜찮은데 불용성 인산 수치가 높죠. 그리고 pH도 알칼리로 많이 가고 있죠. 그 여기 토양이 이제 이식탭이라든가 이걸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제 하우스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불용성 인산 이 수치가 300 유효 인산이 한 300에서 한 400 정도인데 2000, 270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인산이 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역할이 이제 아까 땅 살리기 이런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히려 pH는 낮지 않을 거다. 높아서 오히려 낮춰야 된다. 그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 검사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처방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토양이란 이제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거는 오랫동안 지속가기 때문에 이제 부추가 잘 자라죠. 유기물이 많을 것,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지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부드러워서 뿌리가 잘 뻗는다. 그래서 산도는 6.0에서 한 7 정도가 좋다. 그래서 좋은 토양에 미생물이 많으면은 이제 또 작물도 또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작물의 연작장애 왜 일어나는가? 부추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연작장애가 일어나는데 양분의 채소 양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그 미량 요소가 결핍이 되면은 아무리 다른 양분을 많이 줘도 작물 뿌리가 안 돼요. 안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pH 이런 걸 맞추려는 거거든요. 작물의 양분의 유효도는 토양 반응에서 pH가 6점 이하는 이제 산성, 7 이상은 이제 알칼리성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양 중에 존재하는 성분이 pH에 따라서 중금속과 미량 요소, 알루미늄, 철, 망간 이거는 이제 산성 토양에서 많이 나오고요. 작물이 요구하는 다량의 성분은 이제 질소, 인산, 칼슘, 마그네슘은 6.0에서 7에서 가장 가용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이 pH가 맞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H 검사 꼭 하시라는 겁니다. 토양의 산성화는 다량에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환시켜서 양분의 유효도를 낮추고 중금속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품질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이 감소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토양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일을 해서 작물을 가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객토를 안 해도 좋은 미생물 갖다 좋은 퇴비를 갖다 주면 스스로 객토를 하는 거예요. 토양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양 환경만 맞춰주면 되죠. 작물 연작장애 왜 일어나는가? 퇴비는 양분 공급과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시키고 작물의 가뭄 저항성 이거를 시켜주죠. 저탄소 농법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제 땅 살리기나 잘 발효된 퇴비는 요즘에 그 저탄소 농법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저탄소 농산물 생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주 부추는 또 이런 쪽으로도 한번 가보면은 상품화 시키는데 좀 좋습니다. 이 부추가 지금 부추뿐만 아니라 이 도시근교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게 이제 뭐가 많냐면 질산염이 많습니다. 질산염. 이게 많은 농작물을 먹게 되면 사람의 눈도 안 좋아지고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질소과다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산염을. 그래서 지금 이 질산염이 굉장히 문제되는데 이 얘기 해버리면 농사 지시는 분들 엄청난 타격받습니다. 이거. 그 염류가 집적되면 이제 꽃의 개화, 결실에 영향을 준다. 염류 집적지에서는 작물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개화의 수가 늦어진다. 작물의 뿌리는 토양의 용액과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서 양수분을 흡수한다. 아까 우리 사장님 보여드렸죠?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물의 생육이 떨어질까 염려해서 양분을 가다하게 살포하고 물의 공급도 적정에 두 배 이상 관세면 염류와 과습으로 작물의 생리장애와 전기 전도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뿌리가 부패돼 갖고 갈변이 돼 갖고 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토양 속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인데 이 나쁜 균이 치밀어 들어가면 폭탄 맞은 거면 막 죽는 거예요. 역병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죠. 이 토양의 문제점, 원인은 연작재배 비료 과다 시용입니다. 미스텝이. 요것만 우리가 완수탭이만 써도 반농산 짓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 이제 결과는 염류 집적이 생기고 유기물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pH가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미생물 활동이 저하돼 갖고 통기성 배수 불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작을 한다는데 하우스 윤작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퇴비만 써줘도 이거 다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 좋은 퇴비를 못 써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미숙퇴비란 악취가 발생되죠. 일단 가스 발생이 되죠. 미숙퇴비는 토양에서 발효하면서 화학반을 일으켜서 첫째는 토양에 들어있는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뿌리는 뒤어 죽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는 거죠. 퇴비 자체에 병해성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죠. 또 미숙퇴비는 냄새를 일으켜갖고 해충을 불러들여요. 우리 밭에 고자리 파리가 있네, 뭐 작은 뿌리 파리가 있네, 이런 것들 응애가 있네. 이게 다 돌이켜보면 내 잘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퇴비 잔뜩 넣어갖고 불러들이고 약 주고. 그러니까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 우리가 미숙퇴비를 넣게 되면은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되고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산소를 갖다 소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철, 망간 이게 식물의 독자경화라고요. 산도가 낮아지니까 비료만 주면 아질산 가스가 나. 이 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 이 끝이 타죠. 그리고 식물에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뿌려줘도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인산이 고정이 돼. 우리 밭에 제일 문제가 지금 인산이 많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토양 검사해 보면 1,500에서 2,000 다 넘을 거예요. 부추밭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밭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뿌리의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해서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시드름병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분 보세요. 여기 부추밭 이제 다 자르고 나서 이 퇴비를 갖다가 150평에다가 150호인가 200호 갖다 여기 230호 갖다 넣었네요. 이분 보고 이 냄새나는 퇴비를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넣냐 했더니 제초제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 풀 때문에. 그래서 이 풀 나와갖고 가스 받아갖고 잎 끝 타갖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150평에 가축분이고 50개 해놓고 이 땅 살리기 요거 갖다 15번 넣고 해버리니까 헬스장에도 없고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장님들이 퇴비를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병행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죠. 나를 가스로 왜 이렇게 죽이는 건가요? 이 인간들아, 미숙퇴비 많이 넣고 물 주고 온도 올라가니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호흡할 수 없다. 화생방 훈련하니 환기를 시켜다오. 나 가스로 질식해 죽는다. 부추값 한 단에 8,000원이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확 못하니 환장할 거다. 돈에 눈물로 병 주고 약 주니 이제는 때가 이미 늦었다. 제발 발효된 퇴비 다오. 우리 아주머니 왜 웃으셔요? 아주머니네 그렇게 농사 지셨나 본데.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양평에 가면 이거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가서 몇 년 동안 교육했거든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품질이 아주 좋아요. 양평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하면은 이제 교육하는 날 경매사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럼 경매사가 와서 인사를 하면 그냥 박수가 한 호송이 쳐, 한 호송. 제가 인사하면은 박수도 안 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또 교육을 오라서 또 제가 갔습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갑을 잘 받아주는 경매사가 중요하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내가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박수 한번 쳐버렸더니 이제 그때서 환호성 치더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 살리기 놓고 칼리버 간져졌더니 이게 눈꽃이 폈습니다, 눈꽃.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잘 올라오잖아요. 이게 작년에 심은 거예요, 이게. 4월 달에 심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추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해남 거거든요. 이게 벼랑간에 환기시켜버리니까 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잘 올라오다가. 왜 이러냐고. 또 물도 또 많이 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집도 또 잘라버려야 되죠. 값 비쌀 때 못 파는 거, 이거 환장하죠. 요 부추 보실래요? 이 부추는 경남 고성입니다. 이 부추 어떻습니까? 올해 이거 며칠 안 됐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거. 어때요?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왜 뭐를 고쳐달라고 그럴까요? 저보고 뭐 이걸 고쳐달라고 저한테 사진 보낸 거예요. 요거 맞히시는 분 제가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 부추 농사 지시니까 뭐가 문제라고 좀 아실 거 아닙니까? 아시는 분 없네? 이 부추에 문제점이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려야겠네. 이따 갖고 가십시오. 이거를 쳐주면 이게 색깔이 끝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가 온도가 많이 받는 데가 여기 색깔이 누렇고 여기는 검잖아요. 그죠? 이 부추 농사는 잘 졌는데 색깔 때문에 값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색을 짙게 해달래, 색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색을 짙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가운데는 어때요? 항상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해져 또. 그러니까 여기가 색깔은 여기는 좀 연두색이고 이쪽에 가장자리는 녹색이잖아요. 요 색깔만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페백을 물 한 마리 2병하고 마그네슘 2개를 놓고 놨더니 일주일 있더니 이게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한 달에 2,000원 차이 납니다. 색깔만 바뀌어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분은 또 이 부추는 또 뭐가 문제인가요? 예? 이 부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부추 농사꾼 아니시네. 예? 아, 사진을 봐서요? 그 대충 보셔도 아실 텐데. 이 부추는 보면 또 늘어졌다고 이거 세워달라는 거, 이거 늘어졌다고. 예. 이거는 쉽죠, 또. 제가 비아그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는. 이 F백입니다, F백. 저거 500리터 이거 2개하고 마그네슘 2개 넣어버리면은 저거 일주일이면 다 써버립니다, 일주일이면 다. 그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어제 통화한 것도 있는데 제가 통화 녹음은 돼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들려드리는 게 뭐래서 그러는데 뿌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사람 뿌리랬더니 90만 원씩 사다 놓고 안 뿌렸어. 잘 되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날이 일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고 엽록소가 짙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놓으니까 끝내준다는 거, 이게. 일어서고 색깔이 짙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추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부추될 때 이제 자르고 나서 이 땅 살리기를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15포 들어가면은 여기 한 6포 정도, 50평 하나 하고 엑스칼리버 150평에다가 하나 그냥 관주 처리해주면 됩니다, 관주 처리. 그럼 2번 자를수록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잎도 분열도 되고, 부추는 뭐예요? 엽색은 짙게, 대는 굵게, 그리고 잎은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이 그래야 이게 옆폭이 넓고 색깔은 짙고 대는 굵어야 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추 농사의 생명이 그거예요. 색깔은 짙게, 대는 굵게, 입은 넓게,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르고 났을 때 여기다가 이걸 뿌리고서 여기다 6포,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여기다 6포, 요거 하나씩 넣고서 물 흠뻑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시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이 부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 제가 여기 충진뚝 하나로 떠보려고 보여드리는데, 이 부추밭에 또 문제가 뭐냐면 뿌리응애하고 총채벌레, 이 피해가 클 거예요. 여기는 없나요? 예. 이 총채벌레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채벌레는 이 하우스 안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10세대 발생돼. 한 마리가 500개 알을 낳는데, 500개. 그럼 한 10일 지나면 또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이 또 총채는 어디다 알려면 토양에다 알렸습니다. 토양에다. 번데기에 토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채가 먹으면 또 입이 시끌시끌거리죠. 응애 먹으면 또 폭탄 맞은 거면 또 주저앉죠. 그래서 이 충진뚝 잎제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토양에다가 이 부추밭에는 이게 100평형인데 부추밭에는 100평에 제가 2개씩 뿌리라고 그래요. 요렇게 해서 토양에서 잡아주고 나면은 위에다가 이 하나로 떡을 가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같이 주게 되면 이제 응애, 선충, 총채 이게 다 됩니다. 이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부추는 또 계속 농약 잔류가 나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주게 되면 농약 잔류도 없고 총채, 응애, 선충 피해도 훨씬 덜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래갖고 이 한 포기, 두 포기, 한 서너 포기 자르면 그냥 한 단씩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분월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분월이. 그리고 대가 굵고 이게 시고. 그래서 부추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상품성은 들어놓는다. 이제 완숙태비를 넣어야 되겠죠. 완숙태비. 토양의 물리성은 이제 생물성, 화학성을 계산하는 이제 토양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잘 발효된 태비가 토양에 들어가서는 나쁜 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못 자라게. 그러니까 농약이 잘 안 들어가죠. 우리는 병 주고 약 주고 농약 주고, 좋은 태비 쓰면은 이것만 해도 훨씬 농약값이 훨씬 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발효된 태비가 이제 양분의 보유 능력도 좋죠. 또 작물을 서서히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질비를 줘갖고 부추를 키운 거하고 유기물에 있는 거 주는 거하고는 태가 틀립니다. 태가 색깔이 틀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뭄을 탑니다. 보습력이 잘 발효된 유기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수분 보유 능력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물준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토양에 시행한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 이제 호기 조건과 현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토양의 미생물 종류와 정식도 달라지는데, 미숙 유기물은 완숙 유기물에 비해서 토양 생물상의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죠. 미숙 태비는 토양에 병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을 증식해서 다른 병까지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병, 이 사상균은 나쁜 균입니다. 방성균, 이렇게 좋은 균, 유익균은 감소되는 거고 나쁜 균은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좋은 태비를 쓰셔갖고 이 방성균하고 유익균, 좋은 균이 많이 들어가면 이 나쁜 균을 잡아 못 자라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토양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생물도.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많아야 토양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저기 하려면 이제 탄질류가 중요하죠. 이런 미생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1일 때 가장 좋다. 이 근류병, 청고병, 이런 것들이 이제 CMB가 낮을 때 많이 생기고요. 작물에 뿌리를 썩히거나 부패가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곳.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숙태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토양에서 뭐가 생기냐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잎만 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디어 죽는 겁니다. 디어 죽어. 뿌리가 디어 죽으면서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잠시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청고병, 역병 이런 것들이 CMB가 낮을 때 많이 생긴다. 우리 고추 심고 나서 보면 역병 나면 쭉 내려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역병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토양에 균이 잠복해 있다가 환경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부추 농사를 이렇게 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면 아주 좋다. 좋은 상품, 품질이죠. 명품 여주 부추.
여주는 이제 브랜드가 뭔가요? 그냥 여주 부추예요? 예? 태양? 아, 대왕 임금님 부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를 키워야 됩니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명품 여주 부추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겠죠. 우리 사장님들이 이 역할입니다. 소비자가 주목하는 여주 명품 부추를 유통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나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여주 부추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소리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품 부추, 좋은 물건 잘 팔아야 되겠죠. 물건이 좋아야지 잘 팔죠. 좋은 물건은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이죠. 이 끝한 부추 사가겠습니까? 이거 잘 해주셔야죠.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품, 제품의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되죠. 대왕님 부추 해갖고서 이제 브랜드를 딱 만들어갖고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pH에 대해서 이제 pH는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말하죠. 수소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이제 pH 7이면은 부추는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수소가 10에 7승이 되는 거고요. pH가 6에서 0으로 갈수록 이제 숫자가 증가해서 산성일로 변하는 겁니다, 산성일로. 그러니까 토양에 필요한 식물, 칼슘, 칼륨, 마그네슘, 수는 양분은 적고 수소만 많다는 거죠. pH가 이제 8에서 14는 이제 알칼리성이고요. 모든 비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으면 토양은 이제 마이너스 성분이고 위에는 이제 양이온 성분이 이제 붙는데 이런 이제 보비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양파나 부추나 파는 6.5에서 한 7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pH 검사를 꼭 하십시오. 이제 pH 조절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맹물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산이나 인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기 어려우시니까 이 새토양에다가 엑스칼리볼을 타서 관지어줘도 염류분해라든가 부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됩니다. 그 토양이 부풀러요. 그래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유기물이 말 때 이제 질소하고 가리가 과잉 생성되고요. 인산 함량이 높으면 이제 뿌리에 적변 현상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뿌리 기능이 떨어지죠.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산이 많으면 이제 질소, 칼슘, 가리, 마그네슘 이게 억제돼 갖고 이제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pH가 낮으면 이제 철 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와 갖고 부추를 못 자라게 합니다.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또 인산 흡수가 되고요. 안 맞고요. pH가 높으면 이제 철결핍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건 토양 검사만 하면 다 나타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C를 높여주는 요인이 이제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pH가 높을 때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거든요. 가스 때문에 부추굿이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주시면 안 되는, 막을 수가 있죠. 아모니아타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슘, 인산, 금속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켜갖고 뿌리가 고사하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pH가 6.5 했을 때 이 모카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5.2, 5.5 내려오다가 말죠. 뿌리 끝이 볼 같습니다. 켜보면. 요 마늘 어떤가요? 마늘. 잘 됐나요? 이 마늘 뿌리. 제가 왜 여기다 놨을까요? 마늘이 싹이 터갖고 잘 나왔죠. 뿌리를 내리고 있지를 못해. 이 집에 소를 한 150마리 키우는 집이요. 근데 2만 몇 평을 심었는데 7,000평이 이렇다는 거예요. 7,000평. 거름 엄청 갖다 놓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양반이 보내왔길래 토양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토양검사를 한 걸 보내왔습니다. pH가 4.4입니다. 안 되죠. 산성이잖아요. 이거 32, 유기물도 많아. 다 괜찮아.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pH가 안 맞으면. 옛날에 앞산 뒷산에 많이 피던 진달래 요새 많이 볼 수 있나요? 진달래꽃?
여주는 피나요? 많이? 옛날엔 많이 폈는데 요새 진달래꽃 보기 이렇게 쉽지 않죠? 예. 옛날에는 우리가 연료가 없어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팍팍 긁어다가 나무를 할 때는 진달래가 엄청 많이 퍼졌어. 근데 요새는 나무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산에 유기물이 많이 쌓여버리니까 진달래가 저절로 죽어. 이게 생태계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 원인이 뭐냐? 진달래, 철쭉, 블루베리는 산성 땅에서 잘 돼. 근데 이제 요즘 유기물이 녹부리니까 토양의 산도가 바뀌니까 저절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가면 앞산 뒷산에 그냥 진달래꽃이 그냥 빨갛는데 요즘 진달래꽃 보기 어렵잖아요. 이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제 pH가 문제죠. 그럼 pH가 이렇게 문제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릴까요? 네? 알칼리. 알칼리 갖다 줘야 되는데 생육 중이잖아요. 석회를 이렇게 산도가 낳는다고 그래갖고 석회를 갖다 놓아갖고 토양이 금방 바뀌질 않습니다. 1년, 5년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도가 낮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석회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소석회 양도 더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생육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pH가 6.5에서 7 사이에는 요게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요게 이렇게 되죠. 마그네슘. 요 6에서 7 사이는 질소가 이게 흡수가 잘 되죠. 인산도 잘 되고, 가리도 잘 되고, 마그네슘, 황, 이런 게 흡수가 잘 되는데 4.5로 내려와 버리면은 질소가 있어도 흡수를 못 해. 이게 문제죠. 그럼 뭐가 많이 나와?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철, 망간 이런 게 많이 나와 버리니까 뿌리끝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추를 하는데 지겹게 안 돼. 이 산도의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은 산성보다도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알칼리, 팔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이게 또 같이 붙어버리면 이게 이시 농도를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는 2나 2.5까지 가도 본래 이제 0.5를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추는 원체 다비성작물이라 유기물이 많으면 이 산까지 가도 잘 돼. 그런데 여기 7, 8, 1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부추가 이제 이끝이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파입니다. 이게 5,000평짜리 밭이거든요. 여기하고 틀리죠. 예? 이 아래하고 이게. 여기는 이 밭이 경사져 갖고 여기서 까낸 겁니다. 이 아래로. 그래서 여기는 위에 농사 짓던 흙이 내려가 있고 여기는 이제 생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농사 짓 때 여기다가 거름을 2배를 했어. 근데도 양파가 심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모든 여행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이거를 시범포를 이제 안 되니까 고쳐보겠다고 다 하는데 안 돼. 근데 제가 갔더니 여기 사장님이 이 원인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이거 까낸 자리는 아무리 퇴비를 갖다가 많이 넣어도 흙 따로 거름 따로 놀아요. 토양의 배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복토인데 해는 잘 되고 그 안한 자리는 잘 안 되는 거. 이게 2, 3년 가야 됩니다. 여기가 산도가 낮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14일 만에 이거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줘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돼버리면 산도 토양 검사를 해서 잘 안 돼버리면은 여기 있죠, 이거. 물 1톤에다가 중탄산 2kg나 4kg, 엑스칼리버 3봉을 해서 관주를 해줬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응급처방이에요, 응급처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추도 예를 들어서 산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하는 응급처방도 있다. 부추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이 퇴비 유기물의 효과가 비료 성분 치환용되는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버리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씩 300평 해주면 석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된다. 제가 이제 그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 일석사조 엑스칼리버 걸거든요. 요게 이제 종자에다가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모든 종자에다가 벼씨가 됐든 콩이 됐든 이렇게.
이게 이제 농약하고 섞어도 이 균은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게 제일 문제죠. 벼에도 그렇고요. 밝은 촉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뿌리에다가 정착해갖고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종상에다가 뿌리거나 이제 아까 같이 땅 살리기 뿌리고 한 동에 하나 관주 처리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 콩에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 아닙니까? 콩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으면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여서 콩을 키우는 거거든요. 콩 거름 많이 안 해서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항생물질을 분비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잘 되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버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병도 덜 나고요. 이 나쁜 미생물이 있을 때는 뿌리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미스테비가 들어가서 뿌리를 녹이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이 들어가서 역병, 시드름병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꽃병도 생기고 갓생원인병도 생기는 원인이 되죠. 이게 이제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액을 분비해서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합니다. 이게 병. 대신 작물은 잘 자라게 해요.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리해주면은 PCM, 나이족티나 역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을 하면 몸살을 안 해요. 모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물떼기 할 수 있습니다. 여주 지역에 이 벼논에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벼에다가 쓰게 되면 이제 묘판에서 뜸묘가 발생되지 않고 매트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삭거름이 주로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가 있어. 여주는 모를 일찍 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조기 물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초기에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친환경에 사시는 분은 더구나 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벼 모판에도 많이 쓴다. 그리고 이걸 쓰게 되면은 이삭거름이 3분의 1, 4분의 1 줄어요. 토양에서 계속 양분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추가 계속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안 타고 색깔은 짙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걸 처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땅살이 되는데 부추가 이렇게 이끝이 탄다. 이것이 타버리면 아까 미숙태비가 많이 들어갔죠. 토양에서 선충응의 작은 뿌리 파리를 또 불러들이죠. 그 모든 식물은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올려야 되는데 역삼타 현상이 나타나면 여기가 이제 이끝이 타버리죠. 이끝이 타버리면 이제 여기가 날이 흐리고 환기가 잘 안 되면 이끝에서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곰팡이약도 뿌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양 물성 악화 원인이 잦은 관수와 경운이라서 토양 구조가 파괴되고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과 투수성이 불량해지고 과습에 의한 토양 중에 공기량이 감소되고 미숙태비에 의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가 이제 하우스에서 이끝이 타는 원인이 환기에서도 오고 미숙태비에서도 오고 또 과습에서도 오고 또 염류가 많아서도 오고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다량의 가축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아까 이렇게 됐죠. 미숙태비를 내고 물을 주게 되면은 전액에 이게 밀폐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전액에 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토양에서 이제 지온이 올라가면서 비열이 생기니까 이 끝에 결루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스가 생기잖아요. 가스가 이 물방울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 그래서 이게 이제 낮에 환기만 시키면 다 타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숙태비가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되면 밤에도 한 2cm 내지 3cm 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거를. 실은. 그럼 훨씬 덜 탑니다. 근데 저녁에 추우니까 꼭 밀폐시켜버리죠. 아침에 나와보니까 해만 뜨니까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믿어주시네, 여자까지 거짓말 했는데, 약장사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숙태비인데다가 제 땅 살리기 하고 익스칼리를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늦게 가서 사진 찍어서 그런데 여기 아주 하얗습니다. 이게 해만 오면 뜨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죽잖아요. 여기 아주 하얀 거예요. 눈꽃 피는 거예요, 눈꽃.
근데 이거 보셔. 이거 미스텝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간장독이죠. 간장. 물 부으면 이 부추밭에 저기 물 뿌리고 나면 꼬랑에 간장물 나오잖아요. 간장물. 예?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를 자르고 나면은 여기 이제 날 흐린 날 같은데 여기 상처가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바로 안 아물르면 이 끝이 또 시끌시끌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르고 나서 바로 F100하고 하나를 뜨고 줘버리면 물름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면 500리터만 타도 1000평, 1500평 주니까 돈도 안 들어가요. 45,000원이면 해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르죠. 이 끝 안 타니까 잘라서 갖다가 놓고 이 끝 없으니까 이 끝에 이게 없으니까 다듬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해. 묶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끝 타봐요. 골로 내야지 끄트머리 잘라내야지 이게 일입니까? 그러니까 갖고 나가도 딴 집은 10,000원 받는데 5,000원, 6,000원밖에 안 나와. 이 환장해. 10,000원 받는 사람은 우리 장목반에서 내가 10,000원 받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농사 잘 졌는지 안 가르쳐줘 또. 그리고 우리 장목반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마음이 편해. 가락동 가서 여주부추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목반에서 나만 1등 하면 되는 거야. 여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여주부추가 양동부추를 뛰어넘고 김해부추, 밀양부추를 뛰어넘으셔야 돼, 이제. 그래서 그걸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항생제 개분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질소가 3, 2,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걸 뿌리고 물을 주면은 지온 상승 효과가 있어, 지온 상승 효과가. 그 겨울철에 땅의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뿌리 내림이 좋잖아요. 이 효과가 있고요. 토양이 부실부실해 미생물이 활동을 해갖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어때요? 물 빠짐이 좋죠. 잘 자라죠. 뿌리가 잘 되라고. 그리고 토양에 있는 염류, 불용성, 가용성 이걸 바꿔주고요. 이걸 되면은 비료, 수분, 용탈도 억제되고 뿌리가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덜 타잖아요.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물 주는 횟수를. 10번 줄 것 같으면 8번, 7번만 줘도 된단 말이에요. 토양에서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그러려면은 우리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 퇴비도 좋은 퇴비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박 퇴비는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그게 토양에 들어가면 가스 많이 나와요. 쓰시려면 농협에서 나오는 가축분 퇴비 있지 않습니까? 톱밥. 이거 좋은 퇴비예요, 이거. 그 퇴비를 넣으면 거긴 니그린 성분이 많아. 그 오래가 미생물 먹일로. 그래서 그런 퇴비하고 같이 써도 좋아요. 근데 우리 유박 퇴비는 발효된 퇴비인 줄 알고 갖다 넣으시는 분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박 퇴비는 미리 넣으셔야 됩니다. 퇴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리 넣어야 돼.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물만 만나면은 이 질소를 고정시켜줘요. 아까 콩 저절로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 질소를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스칼리버하고 이게 질소를 고정시키고 토양에 있는 불용성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을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왜 연작장애 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 난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안 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추 뿌리가 이제 살아가는 토전인데 비 오고 나면 이렇게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산소 고갈되죠. 뿌리 활동 못 되죠. 이런 토양, 여주도 이런 토양이 있을걸요? 예. 근데 좋은 탭이 쓰면 이 통기성이 좋아져. 그 양분 수분이 잘 흡수가 돼. 그래서 잘 썩은 땅 살리기라든가 사장님들이 발효된 탭이라든가 볏짚 같은 거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추 관현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인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주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럼 과다되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부추가 질소질 비료만 많이 주면 대는 가늘고 키는 크고 입은 늘어지고 이렇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는 굵고 색깔은 짙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입은 넓고. 근데 이게 반대 현상이 나죠. 이게 떨어지면 또 추비 주죠. 그럼 또 수세 폭발이 이렇게 되죠.
근데 땅 살리기나 좋은 퇴비를 넣으면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게 6개월 가는 거예요, 6개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근권 확보가 잘 되죠. 뿌리가 잘 뻗죠. 그러니까 이 토양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보시면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한답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 상리공생을 한다 그럽니다. 이거 사이언스에 올려진 거예요, 이거. 미국의,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 콩뿌리, 부추뿌리, 여기에서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 탄수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토양에 있는 그 미생물이 받아먹고 여기 토양에 있는 비료,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여기다 다시 주는 겁니다, 자기. 이거를 잘 줘야 연작장애가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연작장애는 뭐예요? 최소의 법칙 아닙니까? 미량요소 때문에 나타난다고. 근데 여기에 미량요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화학비료나 미스테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이 흡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면 가장 간단해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땅 살리기 들어가면 곰팡이 아까 쓴 거 보셨죠? 이렇게 부실부실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곰팡이가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각종 미량요소를 분해해갖고 작물을 크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이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만 들어가면은 그냥 연작장애 50% 먹고 들어가요. 저는 연작장애 이제 없다고 그래요. 우리 토양에는 7, 80가지 미량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흡수를 못 해요. 제가 육묘를 합니다, 육묘. 그래서 이제 가남도 하고 이쪽에 제가 공급했는데 일본에다가 제가 도마도묘를 16년 동안 수출했어요. 일본 가면은 포승원의 육묘가 이지방이라고 그래요, 이지방.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 보내면은 10명도 저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어. 뭔 꼬투리를 잡든지 이게 뭐냐.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았을걸. 뭔 트집을 잡든지 칩을 잡아.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일본 사람들은 포승원의 뭐 이지방이래. 제가 16년 동안 어떻게 모종을 일본에다 수출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종이라든가 토양 관리가 이게 잘 돼야 된다. 여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는데 질소는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요소 한 푸대에. 아시는 분? 요소 한 푸대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어요? 요소 비료 많이들 쓰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없으시네? 요소 비료 많은 걸안 씁니다. 예? 요소 비료 많이 안 써요. 예, 그래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요소 비료 한 포대에 46% 들었어요, 질소가. 뭐 인산은 15%, 칼륨은 50%, 인산가리 뭐 이렇게 좀 틀리는데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 50%, 6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는 이제 다량의 원소로 그래갖고 백분율로 나타납니다, 백분율로. 근데 여기 철, 아연, 망간, 구리, 풍소, 몰리브덴 이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근데 토양에서 있으나만 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풍소 배추 심을 때 붕사 300평에 몇 킬로 넣어요? 300평에? 붕사. 예? 예? 이제 1kg에서 한 2kg 정도 넣거든요. 그 뿌리에 깨소금 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뿌리는 둥 만둥해. 근데 없어서는 안 돼. 그거 없으면 배추 줄기 시커멓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장님 이따가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 테니까 받아 갖고 가십시오. 37,000원짜리 이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지금 드리죠. 이따가 또 안 드릴까봐 그러시나? 예, 지금 드릴게요. 예. 저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토양도 부실부실해지고, 토양 내 공기도 잘 통하고, 이제 염류. 아까 이제 염류 분해 어떻게 시키느냐고 그랬잖아요. 이 미생물이 시켜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염류 분해만 잘 시켜줘도 부추 이 끝이 안 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입니다. 토양은. 우리 밖에 있는 소나무, 뭐 나무 30m씩, 20m씩 올라가죠. 그 나무를 어떻게 이 양분을 끌어올리겠어요? 이 뿌리가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흡수가 잘 되니까 근고낙고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잘 공급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박탭이라든가 미숙탭 이걸 많이 넣으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뿌리로 가야 될 양분이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끝이 타죠. 낮에 보면 부추가 헬렐레대. 다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끝마른병이 되고 탈수가 생겨버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아주머니들 배추 김장할 때 많이 절여보잖아요. 김장할 때 소금 넣었다가 덜 넣어버리면 배추 절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그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 가을 되면은 뭐가, 나무들이 가을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을 되면 잎이. 우리 아주머니 맞추신 것 같은데 단풍 듭니다, 단풍. 그죠? 우리 아주머니도 하나 드릴게요. 가을 되면 단풍이 들어, 단풍이. 그럼 단풍이 드는 이유는 왜 들을까요? 그건 모르시죠? 근데 요즘에 여름에 보면은 이파리가 다 팔아. 근데 이제 가을 들어오면 날이 점점점 추워지면서 식물들은, 나무들은 자기 보호 본능, 나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파리에다가 물을 많이 줘버리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잎자루가 마르는 거예요, 잎자루. 낙엽이 있으면 이 잎자루가 마르는 거예요. 잎자루가 마르면은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나와. 은행잎도 나오고, 단풍도 나오고, 노랑잎도 나오고, 주황색도 나오고, 이게 나무의 본연의 색깔이에요. 그 단풍이 왜 지느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떨쳐내는 겁니다, 떨쳐내.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분을 축적했다가 봄에 되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식물도 이 묘한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만 못했다 뿐이지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장애를 주는 요인, 미숙탭이, 부패세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스장애 나오죠. 독성물질이 나오니까 이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 유익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니까 좋은 미생물이 사멸도 하고 활동을 못해.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가 되고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통기성이 아까 현기화돼 갖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딱딱하잖아. 사장님들 부추밭에 가면 아까 설명드렸죠? 물만 주면 꼬랑이에 간장독이라고. 네? 그런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그럼 이제 환경이 부족하면 세균 발달이 저하되고 뿌리가 괴사되면은 토양에 양분이, 수분이 있어도 흡수가 안 되지. 뿌리가 썩었는데 무슨 흡수가 돼요? 낮에다 그냥 헬렐레하고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름병이 나오죠. 생리장애가 나죠. 자기 방어를 상실해죠.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죠, 병이.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뻗고 미세균이 많아야 생육이 균일하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라든가 땅 살리기가 들어가서 관지어지면은 새뿌리가 나와요, 새뿌리가. 그냥 제 이 엑스칼리버는 들어가면 20일이면 다 압니다, 효과를. 금방 알아요, 금방.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이 모든 식물은 뿌리에서 또 이 끝에서 옥신하고 사이토카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와갖고 이게 마주쳐서 정상이 있을 때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의 뿌리를 뽑아보면 실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양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나쁠 때는 이 분비물이 나와갖고 배출돼서 잠자는 곰팡이를 깨워버립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뿌리 끝이 썩어버리니까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됩니다. 토양의 병원체를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병들기 전에.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 식물의 기생 선충. 이 부추에도 선충 많습니다. 이 선충이 생겨버리면 양분 올라가는 걸 닫고 저기다 차단시켜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원성 곰팡이는 후자리금, 나이족티냐, 피자리금 곰팡이, 시드름병 이런 게 나타나고요. 이 세균성 물음병이 생겨버리고요. 작은 뿌리파리, 응애, 선충 이게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는 부추밭에 선충 없죠? 있을 겁니다. 예.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생겼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 예? 내 잘못. 스스로 인정을 하십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상기상에 의한 이제 생육장애 양상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뿌리의 기능이 약화될 때는 양분, 수분 흡수가 안 된다. 줄기는 후자라고 이상줄기 초세가 약해진다. 광합성이 안 돼갖고 연약한 잎이 돼갖고 순모지가 나타나고요. 열매는 착과불량이 되고 당도 저하되고 기형과 발생되고 수량 감소되고 꽃도 제대로 안 피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튼튼합니다. 지상부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근신엽번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뿌리의 기능은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요.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나쁘면 뭐를 해야 된다? 토양 검정을 해야 된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pH 맹물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새토양하고 엑스칼리버를 50마리에다 타서 관주해 주게 되면은 이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걸 분해줘 갖고 한 15cm 정도가 부풀입니다. 부풀어. 15cm가 땅에서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스펀지 토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물 빠짐도 좋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지역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재도 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된 약재, 이제 우리가 이제 선충이라든가 이런 거, 또 총체, 응애, 뭐 이런 거 약 줄 때 같이 섞어줘도 되고요. 부추는 웬만하면은 충만 없으면 이 두 가지만 갖고 줘도 돼요. 그래서 부추가 늘어지고 잘 안 되면 500리터 이거 두 개 넣으면 됩니다. 이 끝이 타면은 요거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흑농사정시뜨농법은 이제 농산물은 이렇게 달라지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신선도, 품질, 맛, 향, 저장성까지 좋아지죠. 부추 수확해갖고 시장에 가면은 쌩쌩해야 되잖아요. 이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10평 내지 15평이 하나. 우리 사장님들이 퇴비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30평에서 50평이 하나. 그리고 물 줄 때 요거를 150평에 하나씩 물 50마리를 타든 25마리를 타든 관계없습니다. 타서 스프링클러로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점적관수나 이런 걸로 줄 때는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꼭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풀어서 넣으셔야지 그냥 넣으면 둥둥 떠서 못 풉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옆에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0에 2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옆색이 아까 같이 연두색이 나갖고 색깔이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을 갖다가 500에 2개 넣으시면 돼. MgO 23 이걸 넣으시면 되고, 요 하나로 뜨고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요게 이제 물음병, 이끝마름병 요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타서 줘도 부추 벌레만 없으면은 그냥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그 영상 나왔던 분 있잖아요. 이걸 쓰니까 그냥 확실하게 일주일 만에 달라졌다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영상이라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저기 해드리기 뭐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을 받았죠? 행동일로, 실천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실 겁니까? 근데 문 밖에만 나가면 안 해. 교육은 받는데. 대답은 하시는데 문 밖에. 이 투자를 하면 이제 소득이 창출됩니다. 소득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보일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비약을 하나 더 드려야겠네. 공부 잘하셨네. 요게 비약을 합니다. 이따 꼭 받아가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죠?
물 500리터에 2개 타시면 되고요. 하나 내지 2개 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예? 교육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토양이 가꾸지 못하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기술은 20%, 토양만 고치면은 그냥 저절로 잘 돼. 그러면 뭐가 줄어? 농약값이 줄어, 인건비가 줄어. 그냥 그게 반은 좋습니다. 부추 이끝 타봐요. 이거 인건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환장하죠. 그 인건비, 그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시고요. 제 자재는 농협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농협에 개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땅 살리기만 개통이 안 됐어요. 땅 살리기는 이제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농협에 제가 가서 계약만 하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주에서는 한희봉 사장님의 제 대리점이니까 거기 가서 구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 어렵다 그러시면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택배로 도착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예. 이 땅 살리기는 25,000원이고요. 요건 37,000원이고요. 요건 20,000원이고, 요건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필요로 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한희봉 사장님네 가셔도 되고, 농협에 가서 이런 거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단체로 하셔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